지난번 영상 30대 남자분이 작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 집 때문에 두 번이나 이별을 하게 됐다. 그 사연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이 신혼집 문제 때문에 집이 없어도 문제지만 집이 있어도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서 갈등을 겪다가 헤어지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집 문제에 대한 여친의 말이 있었는데 딱 이랬습니다. 일단 지방이라서 싫다. 구축이라서 싫다. 웃긴 거는 지방이 싫다, 구축이 싫다던 본인은 2살 연상에 5천만 원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자친구 대신 2주택자입니다. 구축 33평 3억 5천, 구축 34평 3억 2천. 딱히 부동산에 대한 소득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소액이고 지방이라 그래요. 그냥 분산 투자한 느낌입니다. 둘 다 코로나 이전 19에서 20년도에 산 거라 2억 1천만 원에서 2억 3천에 구매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대출이 없다는 점이 위안이라면 위안일까요? 주거용과 월세용 그렇게 굴리고 있네요. 이게 소액이 아닌데요. 그리고 대출도 없이 샀다. 상당히 준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으신 분인데 어쨌든 예전 여친이 봤을 때는 지방이라서 싫고 구축이 싫다. 여자분들이 특히 이제 본인이 가진 돈에 상관없이 무조건 어떤 역세권 지역이나 신축 아파트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결국은 그거를 남자한테 해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율이 안 되고 결혼을 해도 여자 쪽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남자가 결국 무리한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영등포 구축 다세대 주택에 월세 받고 사는데요. 그거를 팔고 일산 아파트에 가자는 여자애들도 많았습니다. 바로 찾더니 제 집의 시세를 보고 다시 연락 오더라고요. 대출 없습니다. 실제 수익성 이런 걸 봤을 때는 서울에 있는 다세대가 훨씬 좋은 경우가 있죠. 그리고 대출 없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 전 여친들이 등기부 등본을 뜯어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괜찮아, 난 단독주택이라고 까였었어. 또 다음. 자기 패를 다 까지 말라. 참고로 저는 물려받을 유산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룸에서 시작할 여자가 아니면 평생 혼자 살 생각입니다. 이 정도 단호함은 있어야죠. 남자가 뭔 여자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있나. 이 말씀도 맞죠. 그러니까 단호하게 나는 여기서 시작한다. 미리 이제 보여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 여자도 그걸 듣고 싫으면 떠나거나 확실하게 행동을 하는데 그냥 둘이서 2년, 3년 사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집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헤어지면 남자도 시간적인 손해가 크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여자 대부분이 남자가 집이 있으면 위치를 따지고 또 신축 따지고 교통권도 따지고 그러니까 남자가 본인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연애해야 됩니다. 제가 연애 결혼 포기한 게 여자들이 예전 엄마 시대 때 여자들과 완전 다릅니다. 물론 아닌 여자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여자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진짜 찐인지 척하는 건지 구분도 해야 하고요. 그냥 혼자 살려고요. 저는 경기도에 신축 소형 아파트 매매해서 살고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으니 그냥 혼자 살기 딱 좋아요. 여자 때문에 감정 소비하기도 싫고요. 옛날에는 여자를 보면 좋고 그랬는데 요즘은 여자들 보면 그냥 우리 친누나 보는 것 같아서 거부감 들고 같이 살기 싫어요. 친누나가 저런 여자라는 게 아니라요. 친누나처럼 느껴져서 떨리고 설레는 감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남자분들도 연애에 이제 시달릴 만큼 시달려보고 나이가 들면 호르몬이나 체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여자를 봐도 그냥 사람으로 보인다. 거기에다가 주거 안정까지 되어버려서 내가 산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다.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쓴다. 그 맛을 한번 보게 되면 자가 아파트가 있는데 오히려 결혼 생각이 없어진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 지인도 서울 아파트가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낡은 빌라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요. 저렴하게 전세로 살면서 그러니까 여자가 생기면 일부러 그 집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딱 보여주면 그러니까 여자 리액션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오빠가 스펙이 좋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은근한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집에 와보니까 진짜 허름한 집이다. 그리고 이제 이 오빠는 여기서 오래 살았고 이사 나갈 생각도 없다고 한다. 전세가 너무 가격이 싸다. 결혼해도 왠지 여기서 시작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준다. 했을 때 그거를 보고 이제 도망갈 여자는 도망을 가는 거고 자기를 진짜 좋아하면 계속 만나는 거니까
명확해지잖아요. 살짝 테스트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30대, 30평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게 부모님이 주신 거고 대출이 하나도 없고 여자는 정말 몸만 들어오면 되는 건데 여자가 생겼을 때 그 집에 한번 와보고는 눈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애는 그러니까 썸 타고 있었는데 집에 한번 와보더니 안 나가려고 들어놓고 난리를 쳤다. 근데 이게 남자 입장에서 마냥 좋은 게 아니라요. 돌변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좀 현타오고 정 떨어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인 경우가 참 많고요. 외국은 사실 다 월세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반반 작은 집에서 시작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한국은 이 한국 특유의 전세 매매 제도 또 아파트를 너무 선호하는 문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이 결혼에 있어서 집이 큰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집 문제로 한두 번 결혼이 엎어지고 나면 포기하는 분들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분수에 맞지 않는 집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격이 될 수가 있고 집이라는 게 매일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집에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같이 살아도 한쪽에서 계속 불만이 생길 수 있고 또 이사를 가고 갈아타고 이런 부분들이 뭐 집의 경제력이랑 직결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되고 가치관이 다르면 결국은 싸우게 되고 사이가 많이 틀어지게 되더라고요. 결혼 전에 이런 부분들 확실히 확인을 하고 잘 맞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안 맞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